월급쟁이가 10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3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1차의 수익만으로 같은 금액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난 20년간 상위 10%의 자산은 3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하위 50%의 자산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로 이 격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매달 3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3,600만 원령, 10년에 3억 6천만 원. 하지만 같은 기간 부동산 1차회로 자산이 오바에 증가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월급이 아니라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결국 그 원리는 같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순자산 5억 이상인 집단의 70%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닐까요? 당신의 월급은 매년 3~5% 증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작년 한 해에만 8% 올랐습니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가 1000명을 조사했을 때 그들이 처음 투자한 자금은 평균 5천만 원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요? 신용대출로 자산을 사는 것이 위험할까요? 오히려 현명한 레버리지 사용이 자산을 빠르게 증식시키는 핵심입니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있다면 말입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한 가지 자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형, 주식형, 채권형 사업까지 다양하게 분산됩니다. 결국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은 이것입니다. 월급을 모으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투자 전략을 짤 것인가? 부동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1억으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약점도 분명합니다.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3개월 안에 현금이 필요하면 부동산은 팔 수 없지만 주식은 단 1초에 판매됩니다. 주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영 배당금으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영 세금 혜택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연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식으로 평균 수익률은 연 8%였어요. 부동산은 연 4%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부동산에 더 투자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심플합니다. 부동산은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짜리 자산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요. 주식은 1,000만 원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자산 증식 규모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부동산으로 기본 자산을 만들고영 동시에 주식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500만 원인 직장인이 3년 동시에 2억을 모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현명한 투자자는 이렇게 합니다. 2억 중 1억 5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머지 5천만 원으로 배당 주식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 외에 추가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동산의 월세나 전세 이자로 나오는 현금으로 주식을 계속 매수합니다.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은 30% 상승했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배당금으로 30%가 증가했습니다. 월급은 그 사이 겨우 25% 증가했을 뿐입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상위 10%의 자산은 오바에 증가했지만 중산층의 자산은 겨우 1.5배에 불과합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월급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자산이 3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의 60%는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3억 5천만 원인 반면 상위 10%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식입니다. 금융감독원 데이터를 보면은 주식 수익의 70%는 상위 5%의 투자자들이 차지합니다. 당신이 월급으로 저축하는 동안 부자들은 이미 보유한 자산으로 추가 자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악순환과 선순환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자산 5억 이상인 가구의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12%입니다. 반면 월급 3천만 원인 직장인의 저축률로는 연 3%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월급 3천만 원을 30년 동안 모아도 9억입니다. 하지만 5억으로 12% 수익을 30년 복리로 모으면 70억이 됩니다. 이 격차는 운이 아닙니다. 전략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형, 이 차이가 10년 뒤 10배의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월급으로 사는 사람은 집을 소비로 봅니다. 부자는 집을 자산으로 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평생 자산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부동산과 주식에서 나머지 90%가 놓치는 핵심 전략 3가지입니다. 강남역 부동산 투자자 김모 씨는 2015년에 8억으로 강남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 자산은 30억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30억으로 임대차 자금을 빌려서 다시 3채를 더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포트폴리오는 60억이 넘습니다. 월급 3천만 원에서 시작한 직장인 박모 씨는 다릅니다. 같은 기간 월급으로 모은 것이 4억입니다. 정확히 7.5배의 차이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의 개인 투자자들은 연평균 25% 수익을 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평균 5%의 손실입니다. 테슬라 초기 투자자들은 2010년에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1년 그 100만 원은 3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주식을 합니다. 정확히는 사고 팔기를 합니다.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통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1992년부터 30년 보유한 사람과 10년 동안 50번 거래한 사람의 최종 수익 차이는 4배입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대 교수 출신의 부동산 투자자는 초기 5억에서 시작해 20년 뒤 150억을 만들었습니다. 월급 4천만 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강남 코엑스 인근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평균 연 8% 수익을 냅니다. 이는 보험료와 세금을 빼도 예금 금리의 4배입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왜 이들은 성공했고 다른 90%는 실패했는가입니다. 그 핵심은 단 3가지 전략에 있습니다. 첫째 전략은 레버리지입니다. 5억을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것과 5억으로 15억짜리 집을 담보대출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3년 뒤 집값이 20%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현금 구매자는 1억 수익입니다. 레버리지 사용자는 3억 수익입니다. 같은 시간에 3배 차이입니다. 은행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당신의 첫 자산 5억이 은행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전략은 인내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모두에서 장기 보유 투자자의 수익률은 단기 매매자의 5배입니다. 5년 단위로 보면 부동산은 평균 20%씩 오릅니다. 10년이면 40%형 20년이면 80% 이상 오릅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에 2000년부터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1200%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팔았던 사람들은 겨우 300% 수익입니다. 셋째 전략은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부동산만 하는 사람과 부동산 60% 주식, 30% 채권 10%를 하는 사람의 20년 후 자산은 2배 차이입니다. 당신의 첫 5억을 만드는 방법은 월급 저축입니다. 월급 3천만 원에서 30% 저축하면 10년에 1억 1천만 원이 모입니다. 남은 7년 동안 추가 저축과 첫 투자 수익으로 5억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실행 전략입니다. 5억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바뀝니다. 은행에서 얼마든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첫 번째 행동은 가계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월급에 정확히 몇 %를 저축할 수 있는지 파악하세요. 현실적으로 월급의 20, 30%를 저축해야 10년 안에 첫 자산 3, 5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지역의 평균 지가형 임대료형 수익률을 지금부터 기록하세요. 3개월만 지속하면 당신은 어느 지역이 수익률이 높은 지역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 능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행동은 주식 입문입니다. 하지만 개별주 매매가 아닙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나 한국의 KOSPI 200에 월 50만 원씩 자동 투자하세요. 10년 동안 월 50만 원씩 투자하면 총 6천만 원을 넣습니다. 평균 9% 수익으로는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경험입니다. 네 번째 행동은 당신의 첫 자산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3년 뒤 1억형, 5년 뒤 3억형, 10년 뒤 5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다섯 번째 행동은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가계부를 확인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월급은 영원히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 선택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10년 뒤 부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월급으로 살고 있는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결심을 표현해 주세요.